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많은 74명의 확진자가 나와 방역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뒤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꼭 100일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인구 대비 13%를 넘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봅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확진자 상황부터 좀 짚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감소세 전환에 대한 기대도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이틀 사흘 연속 400명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평일이 되면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작년에 대유행 시작하면서 총 4번째 큰 유행들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작년 2월 말 3월 초에 가장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2차는 여름에 그 8월 중순 때 수도권 집회를 계기로 해서 2차 유행이 있었고요. 3차 유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독감 시즌인 특히 12월 말 정도에 가장 또 많은 숫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 올해 4월 말에 780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행히도 5월 들어서면서 최근 한 거의 한 달 동안 500명대, 400명대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였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보통 환절기 때도 예년에도 독감 같은 경우가 3, 4월에 또 늘었다가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그 이틀 전부터 600명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일단 대구 쪽에서의 그 감염자가 조금 더 증가한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틀 동안에 이런 그 6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유행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틀 정도의 데이터하고는 좀 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2, 3일 정도 좀 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대구 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확진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만에 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5월 18일 이후에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면서 불과 보름 만에 확진자가 지금 500명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은 게 지금 대구가 세 번째인데요. 일각에서는 대구의 2월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가장 최근까지 대구에서는 하루에 확진자 수는 20명에서 40명대였습니다. 예. 근데 아시는 대로 바로 어제 갑자기 74명, 하루에 74명이 확 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점 방문자, 그리고 백화점 방문자, 또 하나는 이제 이슬람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을 하고 또 N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숫자가 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났지만 예. 잘 아시는 대로 그 방역 당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보건소에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는 것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 그 1년 전이랑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더 확산될 것이냐 물론 뭐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보건 당국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잘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의 상황도 좀 빨리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백신 접종 속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보면 전 국민의 10% 접종을 달성한 지난 5월 30일부터 어제까지 4일 동안 일일 1차 접종자가요 30에서 50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까지 1차 접종 마친 사람이 674만 1,933명이고요. 이게 이제 인구 대비 13.1% 접종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차까지 마치신 분이 222만 728명. 그림에서 보시는 그대로인데요. 인구 대비 4.3% 접종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가장 최근 3일 동안 41만 명, 59만 명, 그리고 어제 40만 명.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정부에서 인센티브제라는 걸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6월부터는 뭐 직계가족 그 모임 8명에서 만약에 접종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7월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인센티브제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신청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접종이 많아지게 된 또 중요한 이유는 잘 아신 대로 동네 병의원에서 예. 잔여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전화로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상반기에 이제 1,300만 명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1차 접종자가 670만 명이니까 하루에 보통 40만 명 순으로 늘어난다면 올해 6월 말까지는 800만 명 내외가 더 추가된다면 거의 한 1,400에서 1,500만 명까지도 접종하면 약 30% 우리나라 인구의 3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접종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속도가 조금 더 나면 1,500만까지 접종을 완료할 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접종의 속도가 나면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접종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접종 속도가 느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일단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말씀하셨다시피 초반에는 좀 늦었던 편에 속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종윤 의원실에서 4월 26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2월 26일 첫 번째 접종을 시작해서 4월 19일까지 53일 만에 3%를 넘겼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OECD 평균 국가는 이제 47.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53일이었으니까 조금 늦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대규모 백신 수급이 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 3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자가 이제 12.4%를 넘겼고요. 그리고 국제 통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보면은 전 세계 접종률이 5월 31일 기준으로 10.79%인데 한국이 11.3%가 되면서 일단 OECD 평균을 넘어섰고 예.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50만 명씩 맞고 있으니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말에는 1,300만에서 1,500만 명까지 내다보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고 이거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1,400만 명이 접종하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27%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4명당 1명이 이제 백신을 맞는 예.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예. 6월 말만 된다 하더라도 정말 다른 세상을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지난 코로나 때문에 1년 5개월 정도 동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적어도 이 추세라면 6월 말까지만 되더라도 그러면 당장 7월 1일부터라도 지금 방역 당국이 내놓는 것과 조금 다른 현상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고령층 이제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만 70세에서 74세의 예약률이 80.7%를 넘어섰고요. 65세에서 69세 예약률은 79%, 60세부터 64세가 74.9% 예약을 보였기 때문에 예. 오늘 저녁을 넘어서면은 평균적으로 80%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방역 당국은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이 수치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그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 우리나라 접종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다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등의 예약률이 77.7%를 달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만 보면 만 70에서 74세 예약률이 80.7%로 80% 넘은 거고요. 65세에서 69세는 79%, 60에서 64세는 74.9%의 예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오늘 밤 12시에 예약 종료가 되는 것이고요. 방금 제가 또 언급했고 브리핑에서 나온 그대로 60세 이상을 통틀어 본다면 77.7%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80%인 것 같아요.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전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2.3% 정도만 채우면 네네네. 80%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막판에 갑자기 이제 접종 동의율이 높아진 건 역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맞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제 맞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 인식이 더 크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얀센 백신까지 들어오면서 예. 사실상 30대와 40대 남성들이 거의 다 맞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예. 부모님까지 함께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같은 날 유치원 돌보문 교사, 어린이집 교사도
오늘까지 예.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 수치는 80.3%입니다. 이미 80%를 넘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정부가 원하는 도달률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이 6월 말까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60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20대 사망자가 현재까지 3명, 30대가 8명, 40대가 15명, 50대가 70명입니다. 다 합쳐서 전체 사망자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반대로 설명하면은 60대가 11.6, 70대가 28.3, 80대가 55.2%입니다. 그러니까 60대 이상 고령층이 95.1% 사망 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망 확률을 당연히 낮추고 고위험군 그리고 위중증 환자를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령층의 이 예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고령층의 사망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종을 해달라는 강조의 말씀 주셨고요. 2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휴가가 가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 휴가 일정을 고려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받는 분들이 권고 주기보다 조금 더 일찍 당겨서 맞을 수 있는지 이 점들을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에서 12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일단은 이제 8주에서 12주라는 조정 기간이 있는 이유가 백신의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보통 11주에서 12주 아스트라제네카에 권고를 했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3주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앞당길 수 없느냐라는 요청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정부가 최대한 조정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한 4주에서 12주 정도까지를 4주 정도를 앞당긴 거죠. 그래서 8주에서 12주였다가 4주에서 12주였으니까. 예. 근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것을 허용해주겠다. 이것도 역시 의사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상 해외로 나가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가능한 것이고 뭐 개인적인 사유죠. 뭐 휴가 빨리 가고 싶습니다라든지 휴가 기간에 겹치기 때문에 먼저 맞고 떠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개인적 사유는 허용해주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파 감염 사례 저희가 짚어볼 건데요. 그 돌파 감염 사례가 아까도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추정 사례가 9건 정도 국내에서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기도 했죠. 결국에는 이 면역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대비책이 필요하다. 어떤 대비책을 우리 좀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돌파 감염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돌파를 해버린 겁니다. 예. 일단은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딱 방어막을 항체를 갖고 있는 방어막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있어서도 아까 발표했지만은 마지막 2차 접종하고 나서 2주가 지났는데도 예. 항체가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다시 감염이 된 거죠. 근데 이런 돌파 감염이란 게 면역 체계 자체가 좀 떨어진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방 백신이 부적절한 투여라든가 보관 그리고 바이러스 자체 특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독감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 이런 것들도 돌파 감염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고려하는 게 바로 부스터샷. 예. 우리말로 하면 그냥 추가 접종이죠. 예. 원래 2회 맞는 건데 거기에 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있다 지나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은 과연 어떨까 이런 부분인데 아직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립보건원 NIH에서는 접종 완료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한 3에서 5개월 후에 이전에 맞았던 그 백신을 맞거나 예. 혹은 다른 종류의 백신, 그걸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요. 그 연구 결과가 좀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다면 예. 추가 접종에 대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제가 사실 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과연 백신 안전하냐 그러면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 볼 때도 예. 많은 분들이 주저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모임 자리에 가서도 그런 얘기하면 나는 부작용 무서워서 뭐 혈전증, 사망사고 그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예. 중요한 건 효과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그럼 어떤 백신이 가장 좋으냐 했을 때는 예.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다. 예.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네, 가장 낮은 효과가 나오는 것도 55%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효과 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까지 저희가 듣고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이어진 순서도 함께해 주실 거고요.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